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매장하다는 뜻의 단어 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예문을 들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문상에서 알링턴 내셔널 세메터리, 자, 아링턴 내셔널 세메터리, 아링턴 국립묘지에 관련돼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링턴 국립묘지에 나와 있는 그 표지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표지판 그 내용을 보면 자, welcome to, 자, welcome to 하니까 우리는 이제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well이 뭐 잘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 잘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come은 자, 오다는 뜻이니까 잘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우리 웰컴 투 동막골 생각나죠? 자, 잘 오셨습니다. 어디에? 자, 아링턴 내셔널 세메터리에, 아링턴 국립묘지에. 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가장 신성한 그 지역이다, 장소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자, 행동거지를 conduct yourself 잘 해주세요. 자, 위엄과 그 존경심을 가지고 at all times 항상. 자,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뭘? 자, 이곳은 이들 장소는 자, 신성한 곳이라는 것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웰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웰컴에 대해서 조금 더 자, 다른 어떤 단어들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well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잘, 자, 존재해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런 걸 웰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영어에 이 fair라는 그런 그 뿌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 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 페리보트 할 때 그 페리 이런 가다, 운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웰페어는 뭐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웰페어 여기 복지라고 적어놨는데, 자, 잘 살아가도록 하는 거. 자,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잘 살아가도록, 그리고 회사는 회사원들이 잘 살아가도록 이 신경을 쓰는 것이 그 복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fair하고 well을 살짝 바꿔 놓으면 이제 fair well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별 인사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손을 흔들어 보세요. 손을 들고 자, 가라. fair 잘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가라 잘. 자, 잘 가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자, 작별 인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제 페어웰이 나오니까 자, 이 유명한 이 소설이 생각납니다. 자, 해밍웨이가 쓴 소설인데요. 한번 해밍웨이가 쓴 소설의 그 저기 첫 번째 출간한 초판본 그 오리지널 그 카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Farewell to Arms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이 작가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을 그 배경으로 해서 이 간호사와 자, 군인 간의 어떤 그 사랑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 혹시 나시나요? 아함즈는 무기인데요. 자, 한국에서는 무기여 잘 있거라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페어웰은 저기 잘 가란데 잘 있거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무기여 잘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기 영어다운 그런 인식입니다. 자, 페어웰은 자, 인사하는 거죠. 야, 잘 가라. 누구한테? To you. 너 잘 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기야 잘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기가 잘 있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무기 네가 잘 가라는 뜻, 그런 뜻 아닐까요?
자, 그 차이가 큰 차이는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자, 영어와 한글 사이에 약간의 그 의미상의 또는 이 인식상의 그런 약간의 그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런 점에서 한번 딱 감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더 이제 영문장을 잘라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자, 잘 오셨다. 웰컴이죠. 어디에? 자, 아링턴 국립묘지에 to Arlington National Cemetery.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신성한 곳이죠. Our nation's most sacred shrine.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행동거지를 잘해주세요. Please conduct yourself. 자, 뭘 가지고 오세요? With a dignity and respect. 존경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자, please remember. 뭘 기억하라는 거죠? 이곳 장소들이 these are hallowed grounds. 자, 신성한 곳이라는 사실을. 자, 우리가 웰컴에 대해서는 방금 알아보았고요. 자, 여기 빨간 글로 제가 respect라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hallowed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선 respect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 re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이 spect는 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볼 정도로 그 존경스러운,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다시 보겠습니까? 그래서 respect는 이 존경하다 또는 존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pect와 관련돼서 기타 자, 이 뿌리말을 이용해서 어떠한 말들을 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 간단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펙트럼이란 말 들어봤죠? 야, 빛을 자, 그걸 비추면 빛을 딱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이걸 보여주는 그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스펙트럼이 이제 그래서 빛을 우리가 여러 개를 잘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펙트럼 이 사이에 이 안에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스펙트 할 때, 자, 스펙트가 보다는 의미고요. 요 AS가 들어가 있는 이 AS는 어떤 to라는 뜻입니다. 자, 어떠한 측면을 본다, 어떠한 면을 본다고 할 때 그러한 측면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할 때 어스펙트는 그러한 측면을 얘기합니다. 어떤 건물의 어떤 측면도 뭐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면, 그 단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 circumspect 할 때 이 circum은 이 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ircumstances 하면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하죠. 이 주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요. 이 circumspect는 이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자, 이쪽 저쪽을 잘 둘러보면서 이렇게 행동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볼 때, 자, circumspect는 신중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expect 할 때 이 x는 자, 밖이라는 뜻입니다. 자, spect는 보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자, 뭐 좋은 일이 생기나 안 되는 생기나를 기대하는 거죠. 뭐가 나한테 오는가 안 오는가를 기대하는 거. expect. 자, 기대하다. 자, inspect는 이는 아닙니다. 안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자, 뭐 부족한 점이 없는가를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는 자, inspect. 검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inspector 하면 검사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trospect 할 때 intro는 안쪽의 내면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는 extro라는 그런 개념의 그 어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rospect는 자기 내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을 하는 거고요. 또는 자기 스스로 이 반성을 하는 겁니다. 내성한다. 그런 의미를 이제 introspect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prospect는 자, pro는 자, 앞으로 이제 spect는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전망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retrospect는 retro는 이 뒤를 얘기합니다.
자, 뒤를 보면서 이 회한을 갖고 후회를 하는 것을 자, retrosp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uspect는 sus는 자, 이 serve 할 때 그 serve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subway 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 지하철을 얘기하죠. 또는 그 머린이 이제 바다의 해양의 뜻인데요. submarine 하면 그 바다 해양 밑으로 다니는 거니까 자, 잠수함을 얘기합니다. 이 suspect는 아래라는 뜻인데요. spect는 보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래를 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경찰관이 자,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 자, 돈 훔친 사람 나와 자수해 라고 얘기를 할 때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실제로 돈을 훔친 사람은 자, 죄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경찰관 눈을 제대로 안 보고 밑으로 깔아서 보면서 자, 슬금슬금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이 범죄 용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uspect는 그 범죄 용의자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suspicion 하면 의심 또는 suspicious 하면 의심스러운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erspective는 per는 이제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pect는 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통과해서 보는 거, 투시도 또는 어떤 목적 뭐 이런 걸 perspec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관련돼서 자, 한글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ectrum은 스펙트럼이라 했고요. aspect는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ircumspect는 신중한, 그 다음에 expect는 기대하다, 자, inspect 검사하다, introspect 스스로 반성하다, 내성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prospect 전망, 가망 또는 retrospect 회상, 회고, suspect 용의자, 그 다음에 perspective 관점 또는 원근법, 뭐 투시도 뭐 할 때 그런 perspective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자, hallowed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자, 이 유사하게 좀 다른 단어하고 좀 이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hallow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할로윈에서 그 어원이 같이 사용되는데요. 자, 신성시하거나 또는 자, 어떻게 따로 이렇게 놓아두는 겁니다. 어떤 걸로? 이 신성한 곳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 지정해 두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신성한 곳이다. 자, 근데 A를 O로 바꾸면 hallow라는 그런 형용사로 자, 어떤 비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 hallowed. 자, hallow, 그 다음에 이건 hello. 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매장하다의 인터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매장한 것을 다시 발굴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장한 걸 발굴하는 단어가 자, exhume입니다. exhume. 자, exhume은 발굴하다. exhumation은 발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발굴하다는 exhume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흙 밖으로 꺼내므로 자, 꺼내는데 왜 꺼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단 생각하는 게 이 검시를 위해서, 자, 검시는 이제 오럽시라는데 검시를 위해서 꺼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x를 한번 보면 x는 이제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hume은 자, humus 흙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x하고 hume하고 이제 부딪혀서 발음은 exhume이 됩니다. exhume 하면 흙 밖으로 이제 꺼내는 것이 되므로 시체를 발굴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자, 취하죠. 뭘 취해요? 죽은 사람의 신체를 어디 밖으로? 자, 땅 밖으로. 어떤 땅입니까? 그곳에는 자, 그 시체가 묻혀져 있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 자, 개인은 이제 만약이죠. 만약 하나의 개인이 어떻습니까? 죽는다면 어떻게 죽어요? 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 자, suspicious 방금 전에
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자, suspect는 용의자인데, 그 용의자의 명사형을 하나 만들어 보면 suspicion이 의심이다. 그거의 형용사는 suspicious 하면 의심스러운, 자, 상황에서, 자, circumspect는 신중하이라 했는데, 자, circum은 주의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만약 개인이 죽는다면, 자, 어떠한 상황 하에서, 의심스러운 상황 하에서, 그러면 합법적인, 자, investigating이 모르면 investigating이라 하세요. investigating agency 하면 이제 여기서는 수사당국인데, 수사당국은 자, 발굴할 수 있다. 뭐를? 자, 신체를, 죽은 사람의 사체를. 왜? 자, 결정하기 위해서. 뭘 결정합니까? 원인을. 무슨 원인? 죽음의 원인을. 자, 구체적으로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만약 한 개인이 죽는다면, 자, 한 개인이 죽는다면, 자, 할 때는 이제 if one, 자, individual dies, 어떠한 상황 하에서 under suspicious circumstances, 자, 의심스러운 상황 하에서 합법적인 조사기관은 발굴할 수 있다. All legitimate investigating agencies may exhume 뭐를? The body. 자, 어떤 body? 왜? 자, 결정하기 위해서 to determine. 뭘 결정합니까? 원인을. The cause. 어떤 원인? Of death. 자,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해서 제가 자, 어떻습니까? 영문장과 한글이 서로 1:1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빨간 그 유색으로 표시하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ividual은 개인이라는 뜻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individual이 개인인데, 자, 왜 개인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보게 되면 이는 자, 부정어로서 not이라는 의미의 이 접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dividual 할 때 이것은 divide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눌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나눌 수가 있나요? 자, 솔로몬의 지혜에서 보면 이제 그런 유사한 그런 어떤 일화가 있었죠. 이 솔로몬의 판결에서 이 개인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의미에서 individual을 개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divide라는 단어 꼴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이 관련 단어들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divide는 나누다입니다. 자, division은 자, 나눗셈, 나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회사라든가 어떤 조직의 한 과, 분과를 얘기할 때 디비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주식회사에 연말이 되면 이 배당금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당금은 주주들한테 가진 주주의 그 주식 소유 비율만큼 비례해서 이 나누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비덴드 하면 배당금을 얘기합니다. 나누긴 나누되 하부를 더 세분하게 나누는 것을 subdivid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세분을 subdivi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 이 나눗셈이라고 할 때도 디비전이라 하고요. 이 사칙 연산에 나누기 할 때도 디바이드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사칙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감 승제라는 말을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는 이 더하다는 덧셈하다는 뜻으로 자, 동사로는 add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감은 빼다는 의미로서 뺄셈하다 해서 subtract를 하는데요. sub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tract는 끌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끌어서 빼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뭐뭐한테 끌리다라고 할 때는 attract. 그래서 attract는 끌리다. 그래, attraction 하면 인력. 자, 만유 인력 할 때 그 인력을 얘기하고요. 뭐 형용사로서 이제 attractive 하면 자, 누구한테 끌리니?
자, 매력적인 이라는 단어로 attractiv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끌고 다니는 그런 저기 차가 있죠. 트랙터, 화물차. 그런 걸 트랙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multiply 할 때 multiply는 멀티는 자, 여러 번. 자, ply는 자, 곱하다는 뜻입니다. 겹겹이 몇 배, 몇 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ultiply는 곱셈하다. 자, 방금 전에 divide는 자, 나눗셈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이 D는 이제 이 D의 divide가 이제 나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명사형을 보게 되면 addition, 자, 덧셈, subtraction, 뺄셈, multiplication, 자, 곱셈, division, 나눗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우리가 investigating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investigating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면 자, investigate가 조사하다는 의미인데 자, 그것은 in이라는 것과 vestigia라는 그런 뿌리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in은 뭐뭐 inside 아니라는 뜻이고요. vestige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취 흔적을 얘기하는 trace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안쪽에 있는 어떤 자취 흔적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 조사하다는 investigate라는 단어인데요. 자, vestige하고 관련돼서 관련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estige는 흔적, 자취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investigate는 조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사관은 investigator가 되고요. 여러분들 FBI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 연방 수사국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의 에크로님, 자, 모두 글자냐면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입니다. 연방의 어떤 국인데 어떤 국이냐? 자, 수사를 담당하는 그때 마지막에 나와 있는 I가 investigation, 자, 수사라는 의미의 그 약자를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단어들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investigate가 조사하다는 의미로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비슷한 유형의 단어를 더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vest라고 얘기할 때 속옷, 조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로 쓰여서 vest in 하면 권한 등을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조끼라면 조끼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준다. 자, 너 이거 해. 이건 네 거야. 너한테 이런 권한을 줄게. 자, vest in 하면 권한이 부여되는 거.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invest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이제 투자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man in black 하면 자, 사람은 사람인데 자,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이다 해서 man in black 해서 in이라는 말이 뭐뭐 옷 같은 걸 입을 때 이렇게 씁니다. vest는 조끼이기 때문에요. 자, 어떤 내 옷을 갈아타서 입는 것, 투자할 때 이 종목 말 이쪽에 투자했다가 다른 쪽에 투자할 때 그렇게 갈아타는 것, 그런 의미에서 invest를 투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investment는 자, 그러니까 그거의 명사형인 투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investigate 할 때도 이 vestige가 흔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 vest를 그냥 그 조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inspect가 안을 보면 조사하는 것처럼 자, investigate 하면 조끼 안을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끼 안에다가 뭘 권총 같은 걸, 칼 같은 걸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뭐 범죄의 어떤 증거를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를 검사해 본다고 생각하면 자, investigate가 조사하다, 수사하다 그런 의미로도 암기하는 데는 자, 어원하고는 상관없이 암기하는 데는 편할 거라고 이리 생각이 되네요. 시체를 발굴하다는 익주음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 뭐 검시를 위해서 자, 검시는 autopsy라고 얘기했죠. 자, 검시를 위해서 시체를 발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었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묻었죠. 그 묻었는데 추후에 자, 왜 죽었는지 그 사인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뭐 범죄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그때 발굴을 해서 하는데, 그때 발굴의 목적은 검시를 위해서 발굴을 하죠. 그렇지만 검시 외에도 자, 지금과 같이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자, 발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예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게 되면 자, rare는 드문 이런 뜻입니다. 드문 경우에 있어서 죽은 사람의 신체, 사체는 되어질 수 있다. 뭐 발굴되어질 수 있다. 자, 왜 발굴되어지죠? 자, 뭐뭐를 위해서. 자, 어떤 목적이 나오는데 볼까요? 뭐를 위해서입니까? posthumous execu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osthumous execution이 모르면 그냥 posthumous execution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posthumous 이란 단어는 자, 다음 단어 6번째 단어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이 post라는 말은 뭐뭐의 후에 라는 그런 의미의 접두사입니다. 뭐뭐 앞에, 전에라는 그런 의미의 접두사는 자, pre라고 했죠. 자, pre.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자, pos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humus는 자, hum. 자, 거기에서 온 건데요. 자, hum이 자, 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흙 속에 묻힌다고 그랬죠. 죽으면. 그래, 이게 흙 속에 이제 묻힌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자, posthumous는 흙 속에 묻힌 후에라고 보면 사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execution은 어떤 처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후 처벌을 위해서, 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애석하죠. 자, 한평생 열심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그 유족들은 어떻습니까? 자, 편히 잠드세요. 이제 고이 잠드세요. 한자로는 영면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 고이 잠잘 수가 없죠. 뭐 검시를 위해서도 이렇게 발굴도 하는 경우도 있다 했고요. 지금처럼 또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자, 그러니 참 이 죽어서도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자, 이 부관참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관참시란 말이 바로 이 posthumous execution을 자, 뜻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부관참시란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역사 시간에 한번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부관참시를 보게 되면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살펴보아 주세요. 이 부자, 이 부관할 때 이 부자는 자, 해부할 때 부자입니다. 이 관은 자, 우리가 시체를 넣는 관을 얘기하죠. 영어로는 coff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자고요. 그러니 관을 이 분해한다. 관을 열어 제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참은 이 참수형할 때 목을 자를 때 그 참자가 되겠고요. 시는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의 목을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관을 다시 꺼내서 그걸 파헤친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시체의 목을 자른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의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자르는 형벌을 말한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1498년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1498년 자, 무오사화 때 조의 제문을 이유로 해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부관참시를 당하였습니다. 이때는 뭐 기타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 부관참시를 당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검시 또는 부관참시 또는 죽은 후에 자, 뭡니까?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이 시체가 발굴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랬죠. 또 이 도굴꾼들이 또 있습니다. 이 죽은 다음에 이 무덤에 예전에는 부장품들을 많이 같이 묻어뒀는데요. 이걸 도굴하기 위해서 이제 파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막상 이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내 무덤을 파헤치지는 않을까? 이 걱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뭐 장치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시황은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무덤을 뭐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뭐 막 그렇게 했다고 저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뭐 사람들, 장군들 또는 이 왕들은 예, 자,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자기가 죽은 후에는 자, 무덤도 제대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알려주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그 도굴되는 걸 방지하고자 그렇게 한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여러분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이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도 이러한 자기 죽은 후에 자기 무덤이 발굴되는 걸 걱정을 해서 그걸 방지 차원에서 저 무덤 비문에다가 이 저주의 글귀를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글귀를 남겨놓으면 자, 거기에다가 자기 무덤에 손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글귀를 남겨서 자, 그 자기 무덤이 발굴되는 것을 자, 이 막고자 그렇게 했다는데요. 한번 그에 관련된 그런 예문과 그 이 셰익스피어 비문에 과연 어떤 글귀가 섞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저주의 글귀. 자, 이 글귀가 어떤 글귀입니까? 자, engraved 된 글귀. 자, engrave는 이제 이 비문에 이 적혀져 있는, 새겨져 있는 뭐 이런 의미의 이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tom은 무덤이고 grave도 무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intomb 하게 되면 무덤으로 들어가니 매장하다는 뜻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마찬가지 in을 또 이 grave 앞에다 붙이니 매장하다는 뜻이 아니고 비문의 글귀를 새기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차이점 알아두세요. 원래 grave에는 이 새겨 넣다, 뭐뭐를 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in을 넣어 붙이면 더 강조가 돼서 자, 비문의 글귀를 새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거. intomb은 자, 매장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주의 글귀, 어떤 저주의 글귀? 자, 새겨져 있는,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자, 무덤에, 어떤 무덤? 자,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자, 그러한 글귀가 아마도 자, 구해졌을 것이다. 방지해졌을 것이다. 뭘? 자, 그의 자, 유골들이 뭐뭐로부터 방지가 됩니까? 이 save from은 이제 이런 거 관용구로 알아두십시오. 발굴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자, 이러한 사실을 한 그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 그것은 자, 일반적인데요. 뭐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받는 겁니다. it은 바로 이 it은 to 이하를 받는 거죠. 파서 꺼내는 거, 파헤쳐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뭐를? 자, 유골을. 어떤 유골? 자, 죽은 사람의 언제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절에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종교상 또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 어떻습니까? 또 한번 봅시다. 유골들은 종종 제거되었습니다. 또는 옮겨졌습니다. 왜? 만들기 위해서 뭘? 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뭐를 위한 공간? 더 많은 무덤을 만들기 위한 공간. 자, 어떤 사람의 무덤은 자, 파헤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많은 다른 사람의 새로운 또 무덤을 만든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셰익스피어가 자기 무덤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저주의 글귀를 남겼다는데 과연 그 저주의 글귀가 어떠한 글귀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에 보니까 이 석판에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위에 보니까 이 못 보던 글자들이 좀 있어요. 자, 그죠? 여기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게 하나 더 붙어 있고 이것도 이상하고요. 자, 예, 이건 예전에 영어입니다.
예전의 영어가 오늘날 현대 영어하고는 다소 스펠이라든가 이런 모양들이 약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날의 영어로 밑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개 보면,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후손들이 잘 안 될 때 조상 탓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경우도 있죠. 자, 섹스피어의 묘를 뭐 도굴꾼들이 손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아는 사람들이 또 지인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그 이장을 위해서 이렇게 손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발 삼가해 주세요. 자, forbear to 삼가해 주세요. 뭘? 파는 것을. 뭘 팝니까? 흙을. 어떤 흙을? 이곳에 이 들어져 있는 흙을, 무덤 속에 들어져 있는 흙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뭐라 적혀 있었냐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 spare, 보존하는 사람은 뭐를? 이들 돌들을. 자, 이 돌 밑에 아마 이제 그 유해가 들어 있겠죠. 섹스피어에. 그러니 발굴을 하려면 이 돌을 어쨌든 간에 손을 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손을 안 댄다는 것은 이제 자기 무덤이 발굴되지 않는 거니 이걸 보존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은. 자, 어떤 사람? 이동시키는 사람은, 옮기는 사람은 무엇을? 나의 유골, 유해를 옮기는 사람은. 자, 이렇게 자, 저주의 글귀를 비문에 딱 써놨으니 자, 유족들이라든가 또는 도굴꾼들이 이거를 자, 발굴을 하려고 할 때 섬뜩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글귀를 남겼으니 더 신통력이 있다고도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날까지 무덤이 보존이 되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자, 사후에 죽은 후에라는 의미를 갖는 posthumous에 대해서 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posthumous가 왜 사후에라는 의미를 갖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post는 자,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humus는 자,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뿌리말로 humere 또는 inhumere는 매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osthumous는 자, 매장된 후에라는 의미로 자, 죽은 후에, 사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자, 3명의 고인이 된 군인들은 받게 될 것이다. 자, 뭘 받게 됩니까? Posthumous Medals of Honor. 자, 사후 명예훈장을 왜 받나요? 그들의 행동 때문에. 언제 한 행동이죠? 한국전쟁 동안에. 자, 이렇게 한글과 영어는 1:1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 대응이 자, 영어 순서대로 한글을 이해를 그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영어를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disease라는 단어가 또 있었고요. posthumous, 또 posthum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또 보강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disease는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 분석을 해보면 D는 이 동사로서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아래라는 뜻으로 이런 뭐 그런 접두의 의미를 또 갖기도 합니다. C디어는 이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disease는 뭐 go down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disease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죽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이 관련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seize는 자, 중단시킨다, 뭐 끝장을 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easeless 하면
끊임없는 그런 의미의 뜻이 됩니다. 우리가 fire 하면 자, 총을 쏘는 건데요. 자, 이 cease fire 하면 자, 뭡니까? 자, 총 쏘는 것을 중지하는 거니까 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알아본 disease는 사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분사형으로서 diseased라고 하면 자, 고인이 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disease는 죽다는 의미지만 이거하고 자, 약간 형태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한 disea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ease라는 단어는 자,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disease와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disease 하면 자, 질병이라는 뜻인데요. 발음은 disease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ease라고 하면 쉽다, 용이하다, easy, 쉬운, uneasy 하니까 이제 불안하죠. 마음이 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uneasiness 하면 불안 이런 가지고 있습니다. 또 easily 또는 with ease 하면 쉬우니까 쉽사리 뭐 이런 쉽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disease에서 disease가 된다면 자, 쉬움, 용이한 것이 아니죠. 몸이 편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질병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disease, 질병이라는 단어와 disease, 죽다라는 단어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는 단어는 posthumous입니다. posthumous는 사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방금 전에 알아보았듯이 이 post는 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humeo는 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osthumous는 묻은 후에라는 뜻이니 사후에, 죽은 후에 이런 의미를 갖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자, post가 후에, after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관련 단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osterior 하면 자, 뒤쪽에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ost cold war 하면 우리가 cold war는 자, 냉전이기 때문에 냉전 후 시대의 냉전 후의 자, post cold war라고 자, 하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인상파 하면 impressionist 이런 자, 단어가 있는데요. 또 인상파에서도 후기 인상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past란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the past impressionist 하면 후기 인상파 화가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모더니즘 중에서 그 후에 일어난 그 후기 모더니즘을 우리가 postmodernis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prepastoral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prepastorals. 자, 아주 극단적으로 이 불합리한, 자, 아주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씁니다. extremely unreasonable이 되는데요. 자, prepastorals는 자, 과연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pre는 앞이라는 뜻입니다. before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past는 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이 처음에 오는 것을 마지막에 두는 거죠. 자, 처음에 있는 것을 앞에다 둬야지 마지막에 두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이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주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 마지막 것을 처음으로 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서 prepastorals는 바로 저 문장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re는 앞이라는 뜻이고 뒤에 pastorals는 자, 후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앞은
자,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ast who는 뒤에 나와 있으니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영어에 이해하는 영어의 문장 구조라든가 단어의 그런 그 생성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pre는 앞에 둔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앞에 두느냐? past tense, 뒤를 앞에 둔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반대로, 자, 앞을 뒤에 둔다. 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뒤에 두든지, 자, 뒤를 앞에 두든지, 자, 이렇게 되면 불합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preposterous는 아주 터무니없는, 자, 불합리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 유사한 단어로 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톱은 이제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이 톱이는 이제 이걸 upside down 해서 위로 아래로 뒤집어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 꼭대기를 밑쪽에다 처박아 놓으니 아주 불합리하고 저기 터무니없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이 앞에서 이 수레를 끌어야지. 자, 수레를, 자, 어떻게 합니까? 두죠. 가지고 어디에 둡니까? 말 앞에 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말이 수레를 끌고 가야지. 자, 말이 뒤에서 수레를 밀고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하다 보면 재밌는 표현으로 with the cart before the horse 하면, 자, preposterous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이라는 걸 여기서, 자, 앞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past는, 자, 우리가 뒤라는, after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풀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 할 때, 또는 이 어원을 공부를 할 때 접두사, 접미사 이런 의미를 공부한 적이 있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접두사라고 얘기하면 한자로 보게 되면 이 접촉할 때 접자입니다. 접촉시키는 거죠. 자, 머리에다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자, 단어의 앞에 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prefix 하면, 자, 바로 이것이 앞에 붙이다. fix는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접두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prefix에, 자, 풀이라는 이 앞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것은, 자, prefix가 되는 것입니다. 자, prefix의 prefix는, 자, 풀입니다. 자, 말을 장난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풀이는 앞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문법 용어로 품사에 보면 전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다 위치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전치사가 보면 명사 앞에 위치를 하죠. 그래서 풀이는 앞이고요. 포지션은, 자, 위치시키는 거지요. 따라서 preposition 하면, 자, 전치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requisite 하면 이 필요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 prerequisite 하면 이 필요 조건인데 미리 사전에 전제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전제적으로, 자, 필요 조건을 더 얘기하는 거니 더 강조되는 필요 조건입니다. 사전 필수 조건 뭐 이런 걸, 자, prerequisite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자, 고급 단어로서 이런 presby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resbyter. 자, presbyter는 장로교회의 장로를 얘기합니다. 자, presbyterian church의 장로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거는, 자, 어원상으로 priest하고 같습니다. priest는 사제, 신부, 목사를 얘기하는데요. 자, presbyter나 priest의, 자, 그 어원적인 분석을 해보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presbyter는, 자, older라는 의미로 더 나이가 먹었다, 늙었다라는, 자, 그런 단어로서, 자, presbys, 자, old라는 그런 단어의 비교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presbys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pres는, 자, before, 앞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bis는 이제 bows의 이제 뿌리말이 되는 건데요. 자, 소를 얘기합니다. 암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presbyter를 얘기하면 바로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끌고 먼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뭐를 소들의 떼를 소떼나 양들의 떼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어린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제나 신부나 목사나 이렇죠. 자, 장로는 교회 장로교회에서 이 신자들의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죠, 목회를. 자, 그런 거를 프레스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위에는 보니까 프리파스토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어떻게 씁니까? 수레 앞에 말 앞에 수레를 두는 그런 거죠. 아주 이렇게 어떤 목자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억수로 서투르고 불합리하겠죠. 반면에 프레즈비터라든가 프리스트는 그런 동물 소떼나 양떼 앞에서 이걸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아주 숙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고 참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리가 흙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휴머스에서 휴머스는 흙을 뜻하는데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에이담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에이담은 사람을 뜻하고요. 에다마는 땅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에이담이라는 이름 속 그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는 흙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죽으면 당연히 흙 속으로 들어가서 매장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흙을 뜻하는 말로 테라의 그 뿌리말에 해당되는 그 터가 있는데 인터도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 인터 또한 매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posthumous 죽은 후에 사후회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매장된 뒤에도 우리가 검시를 위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또 있습니까? 사후에 처벌을 받기 위해서 또는 훈장을 받기 위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의 사후회라고 쓸 때는 posthumous라고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매장된 걸 발굴하는 그런 단어로서 익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흙으로 만든 인간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흙으로 바로 인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밀가루로 수제비를 빚으려 해도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예, 물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려 해도 흙을 촉촉하게 하는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수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에 이렇게 체액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체액이 영어로는 휴머라고 합니다. 흙을 뜻하는 휴머스나 인간을 뜻하는 휴먼이나 또 체액을 뜻하는 휴머가 꼴이 비슷하죠. 이 휴머가 또한 우스운 이야기, 재치, 익살 이런 의미의 유머라는 의미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토리 1 흙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내용은 스토리 2 유머와 불쾌지수에 관련돼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미줄 영어 박호영 드림.